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일주일 그때 내가 2번까지만 설명해 줬고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여기 3번 됐니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우리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서 그럼 여기 있는 3번에서부터 보자면 연습 문제들이 여기 좀 있는데 여기 있는 연습 문제 중에서 사실 좀 연계가 좀 많이 물론 여기 물론이고 그 다음에 수능까지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한번 해주면서 시작을 좀 해보려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접근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니까 접근하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 문제들을 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지금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어렵진 않을 테니까 그거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집합 x가 졌다고로 돼 있고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함수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냐면 여기 x에서 x로 가게 되는 함수들을 잡아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거기 있는 함수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고 함수였기 때문에 같은 거를 여러 개 골라도 된다야 아니면 되지 않는다야. 함수였기 때문에 얘는 같은 거를 고를 수 있다 없다? 된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중복 선택이 가능하다. 여기까지 우리가 조금 인정을 해놓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중복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요 함수들이 주어졌을 때 빨리빨리 안 와? 그랬을 때 그건 그거 빨리빨리 준비 안 해? 오자마자 온 건데. 빨리빨리 준비 안 하냐고.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중복 선택이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나는 지금부터 여기에 임의로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조건을 깔아준 거는 지금 현재 함수 중에서 f랑 f4 즉 걔네들의 함수값들이죠. 그래서 걔네들의 함수값들을 곱한 값이 홀수가 나왔을 때 아니면 짝수가 나왔을 때 홀수일 때 끊어보고 얘네들을 곱한 게 서로 홀수가 되었을 때 우리가 이 함수가 여기 밑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확률을 찾아준 게 P분의 Q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여기서 P 더하기 Q가 그래서 무엇일까요? 라고 보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이 되겠죠. 여러분들 숙제에 보면은 이 문제 푸는 방법이 그대로 있어요. 이거 그대로 있던데 이거 내가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숙제를 내시면 그 숙제에 대한 그 피드백 달아주는 거에도 내가 꼼꼼하게 힌트를 던지고 갈 테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찾을 건 분모입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분모를 보자면 분모는 그냥 함수의 개수 찾는 거예요? 아니면 F2랑 F4의 곱이 홀수가 되었을 때를 찾는 거예요? 그치? 여기 있는 이게 분모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홀수가 될 때를 우리가 전제를 해주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첫 번째 그래서 여기 있는 2, 3,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6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y값들을 기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y값들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여기 있는 2랑 4가 각각 곱한 게 홀수라는 건 각각이 뭐가 된다라는 소리랑 같은 말이기 때문에 곱한 게 홀수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각각이 뭐가 된다? 홀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도 그렇고 다 뭐가 나오는 경우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냐면 요렇게. 그래서 얘네들이 홀수가 되는 경우만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홀수는 여기 있는 요 x로의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 5개 중에서만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여기 있는 5개 중에서 홀수를 보면 딱 얘가 몇 개밖에 없기 때문에 3개, 2개밖에 없죠. 홀수는 3, 5. 그러니까 얘 2가 고를 수 있는 건 그래서 몇 가지밖에 없고요. 2가지. 그래서 4가 고를 수 있는 거 몇 가지밖에 없고요. 그래서 4도 2가지밖에 없고 그 다음에 3이랑 5랑 6은 각각 몇 개씩 고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을 다 곱해준 것까지 그래서 우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곱하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들 곱해주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125에다가 결국 얼마 곱해주면 되냐면 4 곱해준 게 분모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분모 계산하게 되면 얘가 그래서 몇 개가 나오게 되냐면요. 그래서 분모는 그래서 간단하다. 그래서 분모는 그래서 500. 여기까지만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럼 여기 있는 두 번째로 잡아줬을 때 우리는 현재 분자는 여기 있는 요 밑에 조건에 같이 만족하고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두 번째 분자를 보게 되면 이제부터 이 분자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는 2, 3, 4, 5, 6을 우리가 찾아내기 위해서 우린 얘네들을 케이스 분류해가지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여기 있는 분자가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서 케이스 분류 수들만 올 때 우린 요거를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하면 2랑 4 중에서 누구의 함수값이 더 작아야 된다는 소리랑 같은 말이죠. 2가 훨씬 더 작아야 된다는 거지. 그럼 될 수 있는 홀수가 어차피 두 개밖에 없으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그 두 개 아무거나 다 때려 넣으면 돼. 그러면 첫 번째 2가 가장 작은 홀수 3이어도 되는 거죠. 그러면 4가 똑같이 3이어도 돼요? 안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3이어도 돼? 안 돼? 얘가 3이야. 얘가 3이어도 돼? 안 돼? 그거 상관없지. 어차피 같아도 된다 그랬으니까.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3이 되는 경우 하나. 그 다음에 여기가 3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큰 홀수였던 5. 이렇게 오는 것도 가능하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둘 다 큰 홀수들. 그러니까 5가 와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 주게 되면서 그러면 여기 각각 올 수 있는 가지수들과 얘네들이 올 수 있는 가지수들을 각각 케이스 해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계산해 준 거 이거와 그 다음에 얘네들을 계산해 줘서 나오게 되는 이거. 얘네 셋을 싹 다 뭐 해준 게 정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얘네 셋을 싹 다 뭐 해준 게 정답이 된다라는 거지. 더한 게 정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더하면 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쪽에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주게 되면 그러면 여기 봐봐. 몇 가지야? 그러니까 3밖에 못 온다. 그럼 몇 가지밖에 못 온다는 거지? 그래, 여기 한 가지. 그럼 여기 5랑 6이 고를 수 있는 거는 몇부터 몇 가지를 고를 수 있나요?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3부터 6까지 4개를 고를 수 있지. 하지만 여기 있는 요 조건을 보는 순간 얘는 현재 조합 써야 돼요? 중복 조합 써야 돼요? 중복 조합이지. 그러니까 4개 중에서 몇 개를 중복해서 선택해 주기만 하면은 끝난다. 그치, 4H2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1은 어차피 곱하나만 하니까 이것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첫 번째 케이스는 4H2 이렇게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에서 두 번째 3과 5가 되었을 땐 여기는 3이 될 수 있는 건 총 몇 가지가 올 수 있고요. 그치, 3, 4, 5 다 되니까 여긴 세 가지가 올 수 있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는 몇 개 중에서 두 개를 중복해서 선택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치?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두 개 중에 두 개. 그러니까 2H2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3과 결국 여기 있는 2H2를 곱해준 게 두 번째 것이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여기 5랑 5죠. 그럼 여기 5랑 5면은 여기 올 수 있는 것도 몇 가지밖에 안 되냐면 한 가지밖에 안 되지. 5밖에 못 오니까. 그러면 여기는 남은 거 몇 개 남았어요 지금? 하나? 두 개지. 5, 6 다 돼. 그러니까 두 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몇 개 선택해주면 돼? 중복 허용해서 몇 개 선택한다? 두 개 선택하면 된다. 그래서 EH 이렇게 잡아주면 되니까 이렇게 되는 요 세 가지를 다 뭐 해준 게 정답이 된다고요? 인간상 왜 곱하냐고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세 가지랑 이거 같이 일어나잖아. 같이 일어나면 곱한다 그랬어? 더한다 그랬어? 곱하기 되지? 그래서 곱하는 거야. 그럼 얘 곱하게 되면 얘가 그래서 얘 계산하면 5C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그래서 3C2에서 여기 세 가지 이렇게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러면 얘네 셋을 다 뭐 해준 게 분자니까. 그치? 다 더한 게 분자거든? 그래서 분모는 500, 분자는 다 더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싹 다 더하면 되니까 그래서 얘네들 다 더해주게 되면서 정답은 22. 여기까지 우리가 찾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얘네 약분해줘야지 서로소가 나오겠지. 그래서 약분해주게 되면 얘가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얘가 그래서 250분의 11 나오죠. 더 약분 안 되니까 그럼 얘네들 분모 분자 다 더해준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들 더해주면 되니까 정답은 그래서 얼마가 된다라는 것이 나온다고. 그치. 그 정답은 261 끝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은성 어디로 쫓겼어?
자, 같이 한번 보세요. 얘 약 올리고 가겠다고 일찍 온 거야. 그 질염 하나로 일찍 온 거야. 어? 뭐라고? 뭐라고? 야, 이거나 보세요. 자, 뒤로 넘어가 봅시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으로 해가지고 52쪽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 여기 52쪽 여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렇게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7번과 그 다음에 8번 얘네들을 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얘네들은요 사실 좀 중복 조합 이런 거보다는 그냥 독립시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이 꼬이는 게 피곤한가 봐. 그래서 지금 현재 독립시행을 가지고 문제 푸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독립시행을 가지고 문제 풀 때 얘네들이 여러분들이 좀 챙겨줘야 되는 하나의 좀 키워드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잘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출발을 해보게 되면은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주어져 있는 이 친구부터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독립시행은 독립사건을 여러 번 반복시킬 때 우리가 확률 근데 독립시행이라는 것 자체는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캐치하는 거를 지금 현재 보여줄 테니까 이거를 잘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봐봐. 좌표 평면에 원점 A, 점 P가 놓여져 있어. 그러면은 원점은 몇 컴마 몇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일단 0,0에 일단은 좌표가 있었대.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하는데 그 0,0에서부터 우리는 한 개의 동전을 몇 번 던져버렸어요? 5번 던져버렸지. 자, 그럼 동전을 던지는 시행이 독립이야, 종속이야? 독립이지. 관련 없지. 앞에 뭐 나오든 뒤에 아무거나 나와도 상관이 없으니까 관련이 없죠. 근데 그거를 현재 5번 던졌다는 말 자체가 반복했다는 소리야, 반복 안 했다는 소리야? 반복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독립사건을 반복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독립시행이에요. 맞지?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5번을 던져서 앞면이 나온 횟수를 A라고 그리고 뒷면이 나온 횟수를 B라고 잡았을 때 우리는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시킨 점을 P라고 다시 한 번 더 찾겠다는 겁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나한테 주어졌던 여기 잘 보세요. 0,0이 있었는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한테 있었던 0,0이 있었는데 그 0,0을 가지고 나는 지금부터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시킬 거냐면 A만큼. 그래서 평행 이동시키면서 얘네들을 더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 더해서 우리가 좌표를 새로 만들 수 있게 되는데 그때 새로 만들어지게 되는 좌표 몇 컴마 몇을 잡아놓고 A, B를 잡아놓고 그때 잡히는 이 A, B를 내가 현재 점 뭐라고 잡을 거냐면 P라고 잡을 거야. 그때 이 P와 그 다음에 여기는 점 5죠. 그러니까 원점과 P 사이에 거리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선분 OP의 길이를 구해달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나는 지금 현재 여기는 선분 OP의 길이를 구할 거야. 다시 하면 여기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각각 0에서 빼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A 빼기 0이니까 어차피 A 그거 제곱에다가 B 빼기 0이면 어차피 B니까 그래서 얘 제곱해서 만들어낸 B 제곱 이렇게 만들어줬을 때 나오게 되는 게 얘가 몇 이하가 되도록 해주래요? 그치. 얘가 4 이하가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이런 얘기야. 그러면 루트 바뀔 수는 있잖아요. 그럼 루트를 바뀌려면 양변을 제곱하면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했던 건 결국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결국 몇 이하가 된다라는 건 일단 눈치채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치. 16이 된다라는 건 눈치채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잘 봐라. 동전을 5번 던져서 앞면이 나온 게 A고 뒷면이 나온 게 B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뒷면이 나온 횟수였던 B는 A로 다시 한 번 더 바꿔도 돼요? 안 돼요? 되겠지. 왜? 동전은 앞면 아니면 뭐밖에 안 나오니까. 뒷면밖에 안 나오니까 앞면이 만약에 A번 나왔으면은 뒷면은 A로 표현하면 못 빼기 뭐만큼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5 빼기 A만큼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냐면 앞면과 뒷면에 다 던져서 총 5번만 던졌는데 앞면이 A번만큼 나왔으면 그 앞면이 나온 횟수만큼만 빼버린 게 다 뒷면이 나오는 횟수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B가 그래서 5-A만큼 이렇게 우리가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왜? 여기까지 된 거 아니야?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여기까지 되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어쩔 수 없다.
아니야? 아니, 야 이거 진짜 말 그대로 보면 되잖아. 동전을 5번 던졌는데 앞면이 A번 나왔어. 그럼 뒷면은 당연히 몇 만큼 나오겠냐고. 만약에 생각해봐. 동전 5번 던졌어. 앞면이 4번 나왔어. 그럼 뒷면 몇 번 나올 거야? 그래, 그 한 번. 그래. 그걸 지금 현재 문자화 한 건데 왜? 왜? 그걸 그냥 문자화 한 건데 왜? 맞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는 잘 보셔야 되는 게 A랑 B가 어떻게든 숫자로 딱 정해지게 돼요. 범위로 나오지 않아요. B이면 그래서 B는 결국 5에서 1만큼 뺀 거니까 얘는 4번밖에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2면 얘가 그러면 3번밖에 안 나오고 얘가 3이면 얘가 2번 그 다음에 얘가 4면 얘가 1번 그 다음에 얘가 5면 얘가 0번 그 다음에 얘가 0번이면 얘가 5번 이렇게 6가지 경우가 나오게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6가지 경우가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지금부터 제곱을 해가지고 더할 거야. 걔가 현재 몇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만 찾으라는 거냐면 16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이 되는 것만 찾아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이 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럼 그 제한적인 얘는 돼요? 이거 되죠? 이거는 되죠? 이거는 안 되고 얘는 안 되고 얘도 안 되지. 다시 한 번야 이거 둘밖에 없었네. 이렇게 우리가 찾아서 얘네들에 대한 확률을 찾아주면 되겠네. 이게 정답이라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자면 쟤네들을 가지고 보게 되면 첫 번째 거는 앞면이 그래서 몇 번 나오는 거냐면 2번 나오는 게 첫 번째 시행이죠. 그래서 앞면이 2번 나오거나 아니면은 여기는 앞면이 몇 번 나와도 상관이 없냐면 앞면이 3번 나와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2번 아니면 3번이 나오게 되는 확률을 찾아라 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은 결국 우리는 총 5번 중에서 2번만 골라주면 돼요. 그때 앞면이 2분의 1의 확률로 2번 나왔고 뒷면이 마찬가지 2분의 1의 확률로 3번 나왔으니까 이게 첫 번째 거고 그 다음에 앞면이 3번 나올 확률도 잘 보면 5번 중에 3번만 골라주면 돼요. 그때 앞면이 2분의 1의 확률로 3번 그 다음에 뒷면이 2분의 1의 확률로 2번 나온 거니까 둘을 더해주게 되면 그게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앞면 뒷면 응.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주게 되면 그래서 얘는 계산하게 되면 얘 그냥 우리 약분 안 한다. 그래서 32분의 10과 얘도 또 계산하게 되면 또 32분의 10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 더해주게 된 결국 우리는 32분의 20 이게 정답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 약분해주면 되는 거니까 약분을 해서 결국 얘 몇 분의 몇 나오냐면 8분의 5 나오지.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 보게 되면은 관계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 관계들을 가지고 답을 구하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돼요. 질문? 여기까지 다 됐나요? 여기까지 됐어요? 됐어요? 여기까지는? 저 2점 사이에 거리 구하는 식이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7번은 이렇게까지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끝. 그러면 7번 끝났고 8번도 사실 똑같은 거긴 한데요. 그래서 8번이 어차피 똑같이 나오니까 그냥 같이 한번 쓱 읽어보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지운다? 지워도 되죠? 자, 주사위 몇 개와 동전 몇 개가 있었는데요. 나한테 현재 주사위 몇 개, 동전 몇 개가 있었어요? 그렇지. 1개랑 1개 있었죠? 그러니까 1개 1개가 주어져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나는 저기 있는 빈칸과 같은 시행을 한대요. 근데 여기 있는 빈칸과 같은 시행을 한번 한다 했을 때 여기 잘 한번 읽어봐봐. 일단은 우리 문제를 딱 보게 되면은 일단은 뭐가 일단 먼저 던져져요. 여기를 보면 누가 일단 먼저 던져져요? 주사위 아니면은 동전. 주사위가 먼저 던져지죠. 왜? 주사위가 모든 거 다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한번 던졌어. 근데 주사위의 눈이 첫 번째 뭐의 약수가 돼버리면 6의 약수죠. 네모. 그럼 6의 약수가 됐다라는 말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숫자가 총 몇 개냐면 4개지. 1, 2, 3, 6. 그래서 여기는 6의 약수, 즉 여기 1, 2, 3, 6 이렇게 4개가 돼버린다라는 전제로 보게 되면 그럼 여기 이렇게 4개가 되면은 동전을 몇 번 던진다라고 하고 있어요. 6의 약수가 나와버리면 동전은 몇 번 던진다?
5번씩이나 던진답니다. 자, 그럼 동전을 5번 던지는 시 독립을 반복했어요? 반복하지 않았어요? 했죠? 그러니까 이거 독립시행이라고 계산해도 돼요?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거 독립시행이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유계약수가 아니다라 그랬죠. 그러니까 누구 아니면 누가 나오는 경우라는 거야? 유계약수가 아니라는 건. 이거 나오면 한 개의 동전을 몇 번 던진다는 거? 3번밖에 안 던진다. 그러면 동전을 5번 던지든 3번 던지든 어쨌든 뭐야? 다 독립시행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감 잡았지? 뭐 5번 던지든 3번 던지든 어쨌든 독립사건을 반복하는 거 다 똑같은데 뭐.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다 독립시행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거를 한 번만 한답니다. 그래,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동전의 앞면이 몇 번 나와야 돼요, 지금? 3번. 그럼 이거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냐 없냐 이렇게 딱 보니까 이 앞면이 3번 나올 거는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대요 없대요? 당연히 보니까 있지.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 건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거지. 그 1번이 유계역수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우리는 앞면이 3번 나와도 돼요. 맞죠? 여기까지는요. 세 번 나와도 상관없죠. 어차피 동전 3번 다 앞면 나와버리면 되는 거니까.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의 케이스들이 생기는데 그 케이스들을 다 모여준 게 정답이 된다고요. 얘네들 더해준 게 정답이 될 거니까 그럼 얘네들을 각각의 케이스들을 찾아서 더해라.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서 보게 되면 그럼 첫 번째 있고 그럼 6의 약수가 나올 확률부터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지. 주사위에서.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6의 약수가 나왔다. 그럼 몇 분의 몇의 확률로 6의 약수가 나온다는 소리니까요. 그치. 6개 중에서 4개니까 3분의 2의 확률로 6의 약수 나오죠? 그럼 6의 약수 나오면은 동전을 애초에 몇 번 던져버리게 돼? 5번 던지게 되는데 그럼 앞면이 몇 번 나오기만 하면 되니까 3번. 그러니까 5번 중에서 앞면이 나올 자리 3자리만 골라주면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됐죠? 그랬을 때 우리는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 이게 현재 3번. 그 다음에 뒷면이 나오는 건 2분의 1. 얘가 2번 나오게 돼. 이렇게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6의 약수가 아니다. 그럼 6의 약수 아니다. 먼저 우리가 잡아줘야 되니까 몇 분의 몇의 확률로 일단 6의 약수가 안 나올 거니까요. 몇 분의 몇의 확률로 일단 6의 약수가 안 나오지? 그치? 어차피 6개 중에 2개니까 3분의 1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3분의 1의 확률로 6의 약수가 안 나왔을 때는 동전을 몇 번 던졌냐면 3번. 그러니까 3번 중에 앞면이 3번 다 튀어나오는 경우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2분의 1의 3제곱 끝 이렇게까지만 찾아줘서 얘네들을 뭐 해준 게 정답이라고요? 결론적으로 얘네들을 뭐 한 게 정답이라고? 더한 게 정답이라고.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게 되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그래서 3분의 2에다가 결국 10. 거기에 우리는 요렇게 2의 5제곱분의 1이니까 여기에서 2들 다 지워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잡아주게 된 결국 우리는 24분의 5가 여기 있는 첫 번째 케이스가 될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요. 그대로 계산하시게 되면요. 얘가 3분의 1이 그대로 나올 거고 얘 계산해봤자 어차피 8분의 1이죠. 그래서 얘네들 계산하면서 나오게 된 24분의 1이 두 번째 게 되니까 둘을 뭐 해준 게 정답이라고요? 24분의 5랑 24분의 1 뭐 해준 게 정답? 그렇지. 그래서 얘네들을 더해준 게 정답이다. 그래서 정답은 24분의 6이 됐다. 약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24분의 6 약분하게 되니까 얘는 그래서 몇 분의 몇이 되었다라는 게 나오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그래서 정답은 4분의 1. 그럼 PQ가 나왔으니까 얘네들을 더해준 게 정답이죠. 그래서 얘들을 더해주면 됩니다. 최종 정답은 그래서 얼마가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정답은 5.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주게 되면서 확률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됐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확률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뭐라고? 아니 이 짓거리를 하고 싶으면 주사위에서 눈이 먼저 결정이 돼야 돼? 결정이 안 돼야 돼? 그거를 정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6의 약수가 나와야지만 동전을 5번 던질 수가 있는 거고 6의 약수가 아니어야지만 동전을 3번 던질 수 있는 거니까 그 시행 횟수가 완벽하게 달라지는 건 주사위가 결정을 해줘야 된다고. 그거에 따라서 주사위를 먼저 눈을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됐냐?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연결을 해서 봐야지. 얘가 왜 나왔는지를 봐야지.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왜 저 상황이 만들어졌는가를 봐야지. 그러면 아마 경우의 수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얘네들은요. 됐죠? 정리하시고 다 됐으면 54쪽으로 가겠습니다. 응, 6분의 4. 그거 당연히 약분하면 3분의 2 아니야? 왜 6분의 4로 써줄까? 아니 둘이 똑같아 하여간. 약분하는 거 더럽게 싫어해 하여간. 여기가 뭐 아메리카야? 이거 약분하는 게 어디에 영향인 줄 알아? 아니 일본. 우리나라 수학은 다 일본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본의 영향을 제일 세게 받아요. 미국에서 시작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우리나라는 일본. 만약에 우리나라가 미국의 식민지였으면 저거 약분 안 했겠지. 근데 애초에 식민지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한 거지. 근데 뭐 우리나라의 과거인데 뭐 어떡하겠니? 그렇지 않니? 응? 그래서 한국사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 과거를 되풀이하지 말자고. 다 했어. 다 했어. 수학은 확실하게 일본께 맞아요. 우리나라가 배우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일본 교육과정이랑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그래서 일본이랑 되게 비슷하고 용어도 한자어가 그래서 많은 이유가 일본에서 다 따왔기 때문이야. 일본 거를 그대로 번역해서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의 한자어를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 바꾼 거잖아. 그래서 약분, 통분 이런 거 다 일본어거든 원래.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거야. 몰랐어? 미국은요 약분 안 해요. 혼자 이렇게 떠들면서 하는 수업 자체도 일본 거야. 원래 이게 가장 좋은 교수 방법이 아니라는데 뭐 어쩔 수 없잖아. 우리나라 현실이 아직 이런데. 그 내가 요즘 교육 그쪽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미국에서는 학교에서 절대 또 불 끄고 있네. 불 안 켜! 그 미국 같은 데 가면요. 미국에서는 딱 그렇게 해요. 진짜 정확하게 어떻게 하냐면 미국 같은 데는 딱 선생님 딱 들어와. 설명 안 해줘. 그냥 너네한테 왜 이게 이렇게 나왔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래. 결과만 딱 던져주고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를 생각해 보라고. 토론식이에요. 그리고 미국은 그게 되게 많죠. 동아리 활동이 되게 활발하지. 우리나라도 그거는 참 잘 따라하는 것 같은데 미국은 잘 따라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대입 현실을 좀 바꿔놓고 나서 그거를 썼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대입 현실을 안 바꿔놓고 그것만 주구장창 따라가려고 하니까 애들이 가랑이 찢어지지. 그러니까 교과 성적 버리고 동아리만 챙긴다 하는 애들이 그래서 생기는 거잖아요. 응? 그치? 교과 성적 버리고 동아리만 챙긴다 이런 애들이 그래서 생기는 거잖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거든. 이게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너네 가랑이만 찢어지는 것 뿐이지. 자, 이거나 보십시오. 그래도 어떡하겠니? 그 현실에 들어가 있는데 그 현실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현실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쵸? 나중에 니네가 어른이 돼서 바꾸세요. 자, 같이 보세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학원 없애버리고 싶으면요. 그 수능이라는 제도를 없애버리면 돼요. 미국도 수능이라는 제도 비슷한 게 있긴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보는 수능은 범위가 정해져 있는 시험이 아니라서 학원에서 어차피 대비가 안 돼요. 그리고 문제 자체가 간단해 생각보다. 푸는 게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진짜 네가 닭대가리 제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만 수업을 열심히 잘 들어도
미국에선 대학 갈 때가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나요? 물론 미국은 그게 어렵지. 졸업할 때가 빡세지.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졸업할 때가 빡세잖아. 왜냐면 거긴 중고등학교 때처럼 중고등학교 때부터 논문 쓰는 거를 가르치니까. 결국 어떤 주제를 탐구해가지고 졸업과제를 내야 되는 게 미국 중고등학교의 졸업 방식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은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대학에서도 대학 안 나와도 인정을 받는 게 그 이미 빡센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이야.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그게 다 우리나라는 아직 교육의 과도기라서 그래요. 뭘 그렇게 불만이 가득하다라는 표정을 짓고 있어. 좀 니네 나라인데. 그렇지 않아요? 응? 학원 없애버리려면 그거부터 없애야 돼. 지금 이 현실부터 니네가 다 깨부셔야 돼요. 그 윤이 그거 깨부실 윤이 원래 그거 다 깨부수려고 그랬잖아요, 원래. 윤이 원래 다 깨부수려고 그랬잖아. 근데 다 난리 쳤잖아. 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싹 다 난리 쳐가지고 못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어쩔 수 없어요. 그거 교육부 장관이 되시면 바꿀 수 있어요. 교육부 장관이 돼서 귀 다 이거 닫아버리고 해버리면 돼. 한 교사들한테 한 2년 동안만 욕먹으면 돼요. 그러면은 아마 선생님들 알아서 다 적은 거리를 찾아가지고 할 거야. 물론 그 전에 준비를 많이 하셔야겠죠, 너네도. 그냥 대통령 왜 갑자기 표정이 심각해지냐? 너 왜 갑자기 너요. 저 지금 그냥 힘든 건데. 힘들면 안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 고딩은 힘들 시간이 없습니다. 같이 보세요. 그냥 학원에 가서 인형 만들고 모래놀이 하러 왔거든. 저게 과연 고딩 입에서 나와도 되는 말인가? 왜요? 고딩은 자고로 나 공부했어요가 나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니야? 왜요? 거기서 그거 하라 그랬어요. 언니는 자기 진로랑 때문에 그한 거예요. 아동 그거 쪽이잖아. 그거 한다고 대학에서 알아주지 않아. 아쉽게도. 그거 그냥 우리 보고 뭐지 두성 유치원 탐학 못 가니까 이거나 해라 하는 거야. 아쉽게도 그게 안 돼요. 나 그래서 그냥 가가지고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의 차이가 뭔지는 들어봤어. 내가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야. 우리나라의 현실이 그래서 이상하다고.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 그래서 이상하다는 거고. 그래서 내가 니네한테 얘기하는 거야. 우리나라 교육은 그래서 현재는 과도기라고. 딱 옛날과 미래의 딱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그 과도기야. 미국이 1960년대에 겪었던 딱 그 현상. 딱 그걸 우리가 지금 겪고 있어요. 내 생각에 니네 나중에 이제 어른 되고 애들을 낳잖아요. 그럼 니네 자식 아마 미래 교육이 되겠지. 왜냐면 우리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40대가 될 거니까 이제. 니네가 30대가 된다는 건 우리가 40대가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우리 세대가 이제 중년이 되니까 우리 세대가 이제 그거를 하겠다는 소리 아니야? 그렇지? 그럼 우리 세대가 하면은 우리 세대는 그런 거 이제 많이 보고 자랐으니까 많이 보고 자란 세대니까 그런 걸 하겠지. 버텨. 어쨌든 니네는 지금 이 주어져 있는 현실에 맞춰서 가야죠. 뭐 어떻게 현실을 뜯고 싶어도 현실 잘못 뜯었다가는 니네가 도태되는데 사회에서. 그렇지 않냐? 응? 어쩔 수 없어요. 보세요. 이게 아쉬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나중에 니네가 니네 애 낳고 나서 보세요. 그때는 아마 학교 교육이 또 달라질 거니까. 응? 그래서 나중에는 아마 그럴걸? 너네가 니네 자식들 못 가르칠 거예요. 왜냐면은 추구하는 게 달라져가지고 야 너네가 이제 야 숙제 왜 안 해? 하면 엄마 우리 숙제 안 해 선생님이 뭐라 안 해. 왜? 숙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너네는 이제 속 터져 죽고 걔네들은 학교에서 그랬는데 왜 엄마가 난리야? 이 소리하고 맨날 싸우겠지. 딱 그 세대죠. 자 여기 같이 한번 보세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최소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에 그게 있는 거잖아. 최소 성취 수준. 그거부터 이제 점진적으로 다 시작하는 거잖아. 지금 미래교육이. 이거나 봐 이제. 야 잘 봐. 야 이쯤 떨어졌으면 이제 개점 나가도 되잖아.
자, 여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앞에만 보세요. 자, 확률 분포는 어차피 문자예요, 문자. 그러니까 우리는 문자를 찾는 건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산 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산 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이산 확률 분포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그 이산 확률 분포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이산 확률 분포는 그 확률 변수의 개수가 정해진 거 아니면 정해지지 않은 것. 이산 확률 분포는 확률 변수 x가 있을 겁니다. 그때 그 확률 변수 x라고 잡아요. 이건 문자야, 문자. 그러니까 문자의 개수가 제한되어 있는 거를 우리는 이산 확률 변수라 그래? 아니면은 제한되어 있지 않은 걸 이산 확률 변수라 그래? 아닙니다. 제한된 게 이산 확률 분포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확률 변수 x의 개수가 결국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은 얘네들 자체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를 우리는 이산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제한적이다라는 말이 키워드고 그러면 여기에서 제한적이다라는 말은 개수가 정해진 경우야. 그러니까 개수가 정해진 경우 이거를 우리가 잡아서 우리는 얘를 이산 확률 분포라고 해. 그때 그 이산 확률 분포를 만들어주게 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이산 확률 분포를 만들어주게 된 그 식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거 우리는 확률 질량함수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 확률 질량함수는 그래서 뭐냐?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때 확률 질량함수는 그냥 단순해요. 그 확률을 만들어주는 확률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을 만들어주게 되는 그 확률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는 확률 질량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 이상 확률 분포를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표현법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조금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상 확률 분포는 두 가지로 표현이 가능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하시면 돼.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얘 확률 변수 x의 개수가 제한적이죠. 다시 얘기하면 개수가 정해졌죠.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표를 만들어도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야. 그래서 이상 확률 그래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확률 분포표는 진짜 말 그대로 뭐 하는 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확률들을 다 구해서 걔네들을 표로 도식화해 놓은 걸 우리는 확률 분포표라 그래. 그래서 얘네들 다 표로 만들거나 아니면 뭘 가지고 표현하든가 그 확률을 대표할 수 있는 식을 가지고 표현한 확률 질량 함수를 가지고 표현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를 가지고 표현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여기 내용은 이런 내용이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통계는요. 다 필요 없고 외우기만 하면 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 필요 없고 외우고 외운 걸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용어를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산이 확률 변수 x의 개수가 제한되어 있는 걸 우리 알겠습니까? 질문 여기까지 됐죠? 됐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그래서 예제 1번부터 우리 바로 출발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잘 봐. 그래서 예제 1번부터 바로 출발할게요. 잘 봐. 이거 쉬우니까. 잘 봐. 지금 여기 다 쉬워요. 그래서 여기 잘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는 1, 2, 3 있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공이 5개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는 몇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거예요. 지금 상황은 2개를 동시에 꺼낼 거예요. 그때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건 두 수의 곱이야? 아니면 두 수의 합이야? 곱을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그 x가 몇 이상이 되는 거 찾아달래요? 그러니까 두 수를 곱한 게 4보다 더 크거나 같은 거를 찾아달래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곱한 게 제일 먼저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잘 봐. p x가 4 이상이 된다. 그럼 첫 번째는 우리 곱한 게 얼마가 되는 것부터 우리가 생각을 할 것이다. 4. 그럼 곱해서 4 되는 거 있을 거니까 그거 잡아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네 현재 숫자를 딱 보니까 얘네들은 분수예요? 소수예요? 아니면 다 자연수예요? 자연수지. 그럼 자연수끼리 곱해봤자 어차피 뭐밖에 안 나올 거니까 자연수밖에 안 나올 거니까 그럼 자연수끼리 곱해요.
여기 있는 거 아무거나 두 개를 잡아서 곱했을 때 5 나와요 안 나와요? 5는 안 나오지. 절대 안 나오지. 그럼 5는 버려. 없는 거니까. 그러면은 제일 큰 게 어차피 누구까지밖에 못 나오니까 6. 그러니까 우리는 4가 되는 거랑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 찾아주기만 하면 된다고요? 6 되는 거 찾아주기만 해서 둘을 뭐 해준 게 정답이냐면 2 이상이거든요. 그럼 둘 다 포함이거든. 근데 둘은 같이 안 나오니까 더해주면 됩니다. 끝. 이게 답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둘을 더해준 게 정답이 된다. 여기까지만 잡아주면 돼요. 그럼 4일 때 보자. 자, 그러면 4일 때의 확률을 찾을 거니까 나는 5개 중에서 2개 고를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4가 나오려면 숫자 몇과 몇만 골라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2랑 2만 골라주면 되죠. 그러니까 2, 2개 중에 나는 몇 개만 골라주는 경우밖에 없는 거야? 2개 골라주는 이 경우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6이 되는 거는요. 지금 현재 마찬가지 5개 중에 2개 고를 건데 6을 고르려면 2 몇 개, 3 몇 개 골라 중에 하나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은 같이 뽑을 거니까 따로 뽑을 거니까 얘네 둘은 그러니까 곱할 거야 더할 거야? 같이야? 같이면 곱한다 더한다. 그래서 곱해주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됐지? 이거는 됐죠? 그럼 이거 계산하게 되면 얘가 첫 번째 게 그래서 10분의 1. 그 다음에 얘 계산하게 되면 10분의 2죠? 그래서 둘을 더해준 게 정답. 따라서 정답은 10분의 얼마가 된다는 게 나오게 된다고요? 그치? 정답은 그래서 2번 끝.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정답은 2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고. 다음 유제 1번도 한 번에 같이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그럼 유제 1번 빠르게 보고 가자면 이상 확률 변수가 갖는 값이 작다고로 돼 있고 우리는 여기에 잘 보게 되는 순간 얘는 C 구서야 돼. 왜? 이거 딱 보니까 확률 분포표를 줬어요? 아니면 확률 질량 함수를 줬어요? 지금 딱 보니까 확률 질량 함수. 그러니까 저거를 대표하는 확률식을 준 거지. 그러니까 확률식을 준 거야. 그럼 그 식을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는 거야. 그때 우리가 원하는 거는 px가 얼마일 때를 먼저 줬냐면 4일 그러니까 얘 28분 우리는 얘 몇 a가 되냐면 4a가 된. 즉 얘가 7분의 a가 된다고. 그때 여기는 7분의 a가 얼마가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7분의 a가 몇 분의 몇이었다? 얘가 7분의 1이었다. 그럼 이거 가지고 오케이 a 찾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a가 얼마죠? a가 1이죠. 그래서 a가 1이죠. 그럼 이거를 가지고 오케이. 그러면 끝난 거야. 왜? 그대로 쓰면 돼. 그러니까 얘가 2일 때에서 얘가 1이 될 때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2 집어넣어서 만들어낸 잘 봐요. 그러니까 얘가 어차피 분모는 다 28로 통일되어 있을 거고 그럼 첫 번째 건 x 대신 2 집어넣은 2a에서 1 집어넣은 a 빼주면 되겠지. 맞냐? 그럼 28분의 2a 빼기 a이지. 그러니까 얘는 28분의 그래서 뭐가 될 것이고 그래서 둘 빼면 얼마가 될 것이야? a가 되겠지. a.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는 a가 어차피 1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1만 집어넣어 준 게 정답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28분의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1. 그래서 정답 5번.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런 거 나오면 틀리면 억울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2번 한번 해보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유제 2번 해보세요. 준비. 시작. 유제 2번 해보세요.
아니 번호를 얘기해. 너 몇 번? 몇 번? 현민이 몇 번? 오, 둘 중에 한 명은 정답이에요. 정답은 1번입니다. 여기 같이 한번 보세요. 자, 빠르게 보고 가자. 이렇게 읽었대. 자, 근데 지금 현재 여기서 여러분들이 잡아줘야 되는 키워드가 바로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밑줄. 그러니까 x가 1일 때의 확률과 2보다 컸을 때의 확률이 서로 같다라 그랬지. 그럼 2보다 크다. 다시 한번 여기는 확률 변수 x의 입장에선 얘네 둘밖에 없을 거지. 어차피 얘네 다 더한 게 1이니까 이게 다 전체란 소리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1일 때의 확률이었던 4분의 1과 2보다 컸을 때의 확률은 b 더하기 c니까 얘네들이 같다란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더한 게 지금 현재 4분의 1이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더한 게 4분의 1이라고요. 근데 이거 다 더하면 1이잖아요. 됐냐? 그러면 A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겠냐? 얘네들 더한 거를 1에서 빼면 되죠. 그러니까 1에서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1 빼면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2분의 1이죠. 이게 이게 2보다 크다야. 1이랑 2랑 같다가 아니라. 알겠죠? 끝. 그래서 여기까지만 우리가 잡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어? 응, 보였는데 일부러 얘기했어.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해주고 다 있으면 뒤로 넘어가 볼까요? 56쪽. 그래서 56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얘네들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구할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네들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는 다 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얘네들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확률 분포표를 가지고 문제를 푸니까 그럼 그거 가지고 답을 그대로 낸다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다시 한 번 더 봐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테니까 그럼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 잡아서 보시기만 하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얘네들의 그래서 이산 확률 분포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이 이산 확률 분포에 나는 지금부터 여기 있는 얘 그래서 평균 분산 그 다음에 누구까지를 좀 보려고 하냐면 여기 표준 편차까지 우리가 조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56쪽의 개념 설명 간단하게 하고 갈게요. 잘 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얘네들을 가지고 56쪽에서부터 우리가 58쪽 있는 것까지 그냥 한 번에 설명할 테니까 같이 한번 보세요. 자, 그랬을 때 첫 번째로 잡아줄 건 당연히 평균이겠죠. 그러면 평균은 우리는 늘 구했던 그 친구. 그러니까 모든 자료값들 다 더하고 그거를 이제 자료의 개수로 나눠준 게 평균이잖아요. 그럼 그게 만약에 이상확률 분포로 나왔을 때는 그게 어떻게 될 거냐면 똑같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그 확률 변수가 있을 건데 그 확률 변수에 해당하게 되는 확률이 사실 그게 나오게 되는 전체분의 그 개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얘가 결국은 그 값들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봐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는 x1, 뭐 x2, x3 해가지고 따다닥 그래서 우리 여기는 xn까지 잡아서 얘네를 개라고 한다면 우리 항상 확률 총합은 1이니까 그래서 얘들 1로 잡아주게 되면 그때 각각의 확률들이 있을 거라고. 그때 그 확률들이 있을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확률 P가 사실은 평균을 구할 수 있는 기본 골자가 되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확률이 어쨌든 그거에 해당하는 각 하나의 개수를 얘기해 준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편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평균을 구할 때는 결국 뭐야? 그게 요 자료값 개수만큼 그대로 존재합니다. 여기까지 어? 내 앞에서 무슨 했어요. 왜 자꾸 최은성 보고 있어? 한 시간 돼.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보게 되면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뭐 하면 되냐면 곱하 더하면 얘가 다 평균이 된다라는 거지. 평균의 정의를 그대로 갖다 쓴 건데 확률이 어쨌든 그거 하나가 나올 확률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게 여기 있는 자료값 개수만큼 있을 거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얘네들을 그래서 곱해서 다 더한 게 평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평균은 여기 있었던 얘의 여기 있는 얘 실제 확률 변수랑 그때 나오게 되는 그 확률을 싹 다 곱해서 뭐 해주면 되냐면 얘 싹 다 더해준 게 정답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이 시그마를 다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그마로 표현이 됩니다. 2학년에도 이제 시그마 배웠으니까 다 알아요 이제.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 다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곱해 다 더해. 이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평균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됐지? 이해됐죠? 여기까지는요. 자, 그래서 평균은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하게 되는 게 분산이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분산 자체도 마찬가지 보게 되면 분산은 정의만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분산의 정의는 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게 분산이니? 땡. 땡. 중3 때 배우지 않아요? 중3 때? 분산은 뭐의 평균일까요? 아, 생각해보니까 니네 둘 다 이거 시험 범위 안 들어갔었지? 에휴, 왼수인 학교들. 중학교 때. 에휴, 진짜. 이 왼수인 중학교들. 그래서 중학교들이 왼수예요. 이걸 3학기 때 지금 1학년 애들부터 이거 1학년 때 배워요. 지금은 1학년으로 내려갔어요, 이거. 그러니까 중1 때 배울 만큼 쉬운 내용인데 그거를 안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분산은 편차 제곱 평균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 편차 제곱의 평균인데 그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분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를 평균으로 잡아주는 건데 뭐에 대한 평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냐면 이거. 그러니까 어떤 자료값 x가 있을 거거든요. 그때 거기에서 편차 자체가 자료값에서 평균을 뺀 거니까 그거의 제곱을 구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거의 평균 구한 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분산이라고 생각하시면은 편안하게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 요 분산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얘네들 뭐 정리하고 어쩌고 저쩌고 다 해보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 정리해 보게 되면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제곱의 평균에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을 먼저 찾아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사실 외울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표준 편차는 그냥 진짜 뭐 싸움이냐면 공식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표준 편차는 그냥 정의에 따라서 가자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표준 편차는 뭐의 루트 씌운 거냐면 뭐의 제곱근이냐면 분산의 제곱근이기 때문에 그래서 루트 분산이다. 끝.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루트 찾아준 여기 루트 그래서 vx가 끝이다. 이렇게까지만 찾아주게 되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주시면 돼요. 끝. 이 내용이 전체고 그럼 이거를 가지고 내가 지금 현재 57쪽이랑 59쪽에 있는 두 개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 두 개의 문제들을 풀어드리도록 하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 예제 2번, 예제 3번 한 번에 같이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2번, 예제 3번 한 번에 보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 갖고 그 다음에 이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밑에 있는 것들은 다 해볼만 해요. 그래서 이따가 2교시 시작할 때 푸는 시간 조금 드릴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간단합니다. 여기 잘 한번 봐봐. 그래서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표준 편차 구하는 걸 하나하나 같이 한번 해볼 테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집중하고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쉬워요. 자, 2번부터 가볼게요. 57쪽 가보겠습니다. 이상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저렇게 오른쪽 표처럼 나왔고 우린 거기에서 EX, 즉 평균을 알려줬네요. 평균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기억나요? 평균 어떻게 구하지? 그냥 이거 곱하고 더하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평균 공식 그대로 써. 그러니까 얘네들 곱해서 나오게 되는 8분의 1과 얘네들 곱해서 나오게 되는 2a와 얘네들 곱해서 나오게 되는 3b와 그 다음에 얘네들 곱해서 나오게 되는 1. 여기까지 다 더해준 게 지금 현재 평균 몇 분의 몇이 되었다라는 소리냐면 이렇게 8분의 23이 됐대요. 이게 먼저 첫 번째로 나오게 되는 결과죠. 그러면 얘네들 정리하게 되면 숫자 넘어가게 되면서 결국 우리는 2a 더하기 3b가 우리는 8분의 22에서 8분의 8을 또 빼주는 그러니까 결국 계산하게 되면 8분의 14가 나오게 된 결국 얘가 그래서 4분의 얼마가 나오냐면 4분의 7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식은 이거밖에 없네. 아싸. 그럼 이거 출줄 오르네. 답 모르겠다. 찍자 이러는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아싸.
냥 이렇게 끝내면은 돼야 안 돼요? 이렇게 끝내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왜? 이건 사실 식 하나만 준 게 아니죠. 왜 그러냐면 여기 잘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평균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잡아야 되는 건 어쨌든 제곱의 평균을 찾으려면 A, B를 다 찾아야 돼.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A, B를 찾을 때 우리가 항상 놓치고 있는 것. 즉 문제에서 제공해주지 않더라도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써야 되는 식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를 얘기를 하자면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고. 우리는 must remember.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고요. 확률의 총합은 항상 얼마라고요? 확률의 총합은 항상 얼마라고요? 1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 있는 4개의 확률들 싹 다 더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따로 조건이 없더라도 확률 분포표 나왔으면 항상 우리는 여기 있는 확률의 총합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즉 여기 있었던 게 8분의 1과 A랑 B랑 4분의 1을 더한 게 항상 얼마가 된다라는 거를 챙겨주고 가라고요? 그치. 얘가 항상 1이었대. 이거 가지고 풀어주면은 얘 뭔가 나와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 둘을 더하면은요. 얘가 현재 8분의 3이니까 넘어가. 그래서 우리는 A 더하기 B가 그럼 1에서 8분의 3을 뺐으니까 얘가 그럼 8분의 5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얘네들을 서로 뭐 해야 A, B가 나올까요? 얘네들을 뭐 해야 A, B가 나오겠냐? 빼? 빼든가 더하든가 그거를 우리가 해주는 게 두 글자로 뭐라 그러지 그걸? 연립. 응, 이걸 연립해야지죠. 그러니까 여기를 연립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찾아야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감 잡았죠? 여기까지는. 됐지?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그래서 나는 얘네들을 연립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연립하게 되면은 따라서 첫 번째 그래서 여기 있었던 얘 그래서 2A 더하기 3B가 그럼 얘가 그래서 그냥 우리는 8분의 14라고 쓸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상관없지? 그 다음에 여기는 A 더하기 B가 결국 우리는 8분의 그래서 5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우리는 얘네 현재 누구 먼저 지우는 것부터 우리가 출발할래요? A, B 둘 중에 누구 먼저 지울래요? A 먼저 지우러 가겠지. 그럼 밑에다 2 곱할 거니까 그래서 2A 더하기 3B가 그래서 8분의 14라고 주어졌던 이 식과 우리는 2A 더하기 2B가 그래서 8분의 10이라고 주어져 있는 얘네 둘을 뭐 해주면 되냐면 빼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빼주게 되면서 우리는 얘네들을 뺀 우리는 B 먼저 찾아줄 수 있고 둘을 뺀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8분의 4 즉 얘가 그래서 2분의 1이 된다라는 걸 확인해 줄 수가 있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다 보니까 A는 나오죠. 왜? 얘가 8분의 4거든. 그러니까 A는 8분의 1만 더해야지 8분의 5가 되죠. 그래서 A가 그래서 8분의 1이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서 결국 얘네들을 다 채웠습니다. 그래서 얘가 그래서 다 채워졌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건 제곱의 평균이잖아. 그럼 확률 변수 x를 진짜 말 그대로 제곱해 준 다음에 걔 평균 구해준 게 3번이 되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 제곱의 평균을 구해주면 돼. 그럼 제곱 해주면 되는 거잖아. 맞냐? 제곱하시고 그럼 평균 구하는 거니까 각각을 다 뭐 해준 다음에 곱한 다음에 뭐 해주면은 끝? 더하면 끝이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곱한 다음에 더하면 끝.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게 되면은 정답이라고. 그러니까 얘 제곱하면 1 곱하면은 그래서 얘가 그래서 8분의 1. 그 다음에 얘 제곱하면 4 곱하면은 그래서 얘가 그래서 8분의 4였죠. 그럼 얘 제곱하면 9 거기에 2분의 1 즉 다시 한 8분의 4를 곱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그래서 8분의 4로 맞춰놨을 때 그럼 9, 4, 36이니까 8분의 36이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는 8분의 2지. 그래서 여기는 8분의 2에다가 16 곱해준. 얘가 그래서 우리는 8분의 얼마까지 나오냐면 32까지 더해준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싹 다 더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답은 8분의 2. 그래서 분자만 다 더하면 되죠. 그러니까 더 더하면 얼마가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된다고요? 다 더하면 얼마야? 분자 다 더하면 얼마야? 73이죠? 그 정답은 8분의 73 끝.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그 정답은 3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끄덕끄덕 여기까지는 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예제 3번 한 번에 보고 바로 쉬었다 갑시다. 그래서 예제 3번 한 번에 보러 갑시다. 그럼 예제 3번도 같이 한번 보게 되면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다만 여기 잘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보게 되는 순간 우리가 원하는 건 얘 못 찾으래요. 지금 보니까 못 찾으래요. 문자에서 V. 그럼 V는 분산이야 표준편차야?
분산이야 분산. 그러니까 분산 찾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V 보고 분산이라고 바로 떠올려야 돼. 자 그럼 분산 찾아라. 누가 봐도 지금 현재 확률 변수는 정해졌죠. 왜? 합이니까. 합은 개수가 제한적이니까.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개수가 제한적이니까 당연히 이럴 때는 확률 분포표를 만드는 게 좋다? 안 좋다? 좋다. 이럴 때는요. 꼭 부탁입니다. 확률 분포표를 만들러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확률 분포표 만들기.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 주시면은 돼요. 그러니까 확률 분포표를 제작하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표로 일단 다 도식화 해놔야 문제 풀 때 편해지니까 다 도식화하러 가자. 여기까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도식화하러 가고 그러면서 우린 자연스럽게 얘네 이렇게 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합을 구할 거야. 됐지?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여기 합을 구하면 첫 번째 그러면 두 개의 공의 합이죠. 근데 여기는 어차피 하나씩만 적혀져 있으니까 얘네들 중복은 안 되지.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더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숫자는 그래서 몇부터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0. 0? 1. 뭐래? 두 개는 꺼내야 된다니까. 여기서 두 개는 꺼내라고. 그럼 두 개 꺼냈을 때 가장 더 작은 거. 그럼 1 더하기 2가 가장 작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3. 그러면은 얘 1, 3 꺼내면 4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4. 그쵸? 여기까지는요. 2, 3 꺼내면 5니까 5. 그 다음에 3, 3 꺼내면 6이니까 6까지만 나오고 더 안 나오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좀 찾아주면 돼. 야 그럼 3 나오고 싶다. 그럼 1과 2 하나씩만 꺼내주면 되는 거니까. 요 난 4개 중에서 2개를 꺼내 4시 2분의.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는 1시 곱하기 1시이니까 1이죠. 이렇게 찾아줄 수 있지? 맞냐? 맞냐고? 빨리 저거 수열 안 해? 빨리 수열 안 해? 분야는 모르나 봐요. 뭐래? 그래서 여기 이렇게 찾을 수 있고 그럼 얘도 봐봐. 그럼 얘도 전체는 4시이죠? 이제 하다하다 커피 없고 난리 났다 아주 그냥. 그러면 4를 고르려면 1과 3만 고르면 되지. 그쵸? 여기까지는요? 알아. 그러니까 1과 3 고르면 되죠. 근데 3이 현재 몇 개 있었냐면 2개 있었기 때문에 2개 중에 하나만 골라주면 된다고. 즉 1 곱하기 우리는 2C 1이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고 5 고르려면 2 하나 3 하나니까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얘 4C 2분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 곱하기 2C 1 하시면 되고 6 고른다. 그럼 3 2개만 고르면 되니까 얘가 그래서 4C 2분의 2C 1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 계산하게 되면 얘가 지금 현재 다 계산해 보게 되면 다 계산하면 일단 분모는 4C니까 다 6이죠. 그래서 6분의 1 얘가 그래서 6분의 2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6분의 2 그 다음에 얘도 계산하면 6분의 1이 됩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 여기까지 인정하지. 그럼 이렇게 나왔을 때 얘네들의 뭘 구하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라고요? V. 그러니까 V라고 하지 말고 뭘 구하라는 거라고. 그치. 분산 구하라는 소리야. 그럼 분산은 구하는 공식에 따라서 우린 여기 있는 제곱의 평균에서 우린 여기 있는 평균의 제곱을 빼겠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 제곱부터 구해서 가게 되면 결국 저기 있는 각각의 확률 변수들을 제곱하면 되니까 결국 나는 여기 있는 첫 번째 6분의 1과 3의 제곱 즉 9를 곱해서 나오게 된 6분의 9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얘 제곱과 얘 곱할 거니까 그래서 두 번째 건 6분의 그래서 얼마가 될 거냐면 16 곱하기 2 하니까 32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세 번째 건 얘 제곱과 얘를 곱하는 거니까 그럼 25에다 2를 곱한 그래서 우린 세 번째 건 그래서 6분의 50이 될 거고 마지막 거는요 제 제곱이니까 그래서 우린 6분의 얼마가 될 거냐면 36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평균을 구할 거니까 평균은 그냥 진짜 그냥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었던 이 6분의 3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6분의 8과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6분의 10과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었던 6분의 6 얘네들을 더한 거에 제곱을 빼주기만 하면은 답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얘네들을 다 계산하게 되면은 싹 다 더해봅니다. 그래서 얘는 그래서 6분의 1로 계산하게 되면 둘을 더하면 41 얘네들을 더하면 86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는 127 나오죠. 그쵸? 그래서 6분의 127에서 결국 얘 빼주면 돼. 그럼 얘 빼주면 된다고. 그럼 얘는 지금 현재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6분의 22네요. 즉 다시 하면 여기 있는 얘가 그 3분의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3분의 얼마가 될 거야? 3분의 11 나오겠지.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제곱 빼주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얘 계산하게 되면은 잘 보시게 되면 여기는 6분의 127에서 결국 얘는 그래서 9분의
얼마 빼주면 되냐면요. 예, 120을 빼주면 돼요. 이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답이잖아요. 됐냐,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됐어요, 지금?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이거 맞아? 틀리지 않았어? 야, 6이거든요? 곱하면 6분의 6 아니에요? 그치? 이상하게 풀면은 지적을 하라니까 왜 지적을 하지를 않아, 이 왼수들은.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27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그래서 27.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즉, 얘 81이야, 그냥 단순하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9의 제곱이니까. 그러면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 계산을 하게 되면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계산해 주게 되면 답이 나오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게 되면 답 나오니까 그럼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답을 구해 주기만 하면은 됩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맞냐? 여기까지는요? 맞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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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거 아니에요? 응, 평균이 아닌데? 평균이 아닌데, 평균이? 그러니까 제곱의 평균 맞았거든요? 평균이 답이 안 나왔는데, 아직? 나 뭐 더하기가 안 되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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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6분의 27이죠? 분자가 27이고 분모는 6이니까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약분하면 2분의 9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2분의 9의 제곱.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뭐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그래서 얘가 그래서 6분의 127에서 결국 얘 제곱한 거 그러니까 얘는 4분의 80을 빼주면 돼요. 물론 이거 계산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어차피 계산 안 할 거지. 왜? 이걸 vx라고 잡았을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12 곱하기 vx. 다시 하면 여기 있는 요 친구.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었던 잘 봐. 6분의 127에서 나는 여기 있는 4분의 81을 뺀 거에다가 그냥 얼마 곱할 거냐면 12 곱할 거 아니야? 그럼 분배해서 빼주면 그게 정답이죠? 그래서 분배해서 계산해주면 되니까 곱하면 그래서 얘 그냥 2배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얘 2배 해주게 되면 얘가 250 얼마가 나올 거냐면은요 4 나오겠지. 그래서 254에서 얘 3배한 거 빼주면 돼. 그러니까 우리는 243 빼주면 그게 정답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계산해봐. 얼마 나오냐? 그럼 이거 둘 빼면 답이잖아. 그래서 정답은 얼마예요? 그래서 정답 11.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정답은 11. 여기까지. 뭘 많아? 계산만 하면 되는데. 그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계산만 하면 되니까 이 정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쉬었다 가죠? 잠깐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